안녕하세요. 노블리안 치과 교정과 홍수민 원장입니다. 교정 상담을 여러 군데 받아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한 병원에서는 발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다른 병원에서는 발치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수술 이야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교정과 전문의인데 왜 치료 계획이 다를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오늘은 왜 교정과 전문의들끼리도 같은 환자에 대해 치료 계획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교정 치료는 시험 문제처럼 정답이 하나만 있는 치료가 아닙니다. 같은 환자라도 치아 배열, 얼굴, 턱 관계, 기능, 그리고 치료 이후의 안정성까지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합리적인 치료 계획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은 누가 맞느냐를 가리는 치료라기보다는 어떤 선택이 이 환자에게 더 적합한가를 설계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환자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 즉 우선순위의 차이입니다. 교정 진단을 하면 대부분의 환자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려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치아 배열, 얼굴 옆모습과 돌출, 인매, 교합, 턱관절 안정성, 치주 건강, 장기적인 안정성, 치료 기간, 치료의 침습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 치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중등도의 공감 부족과 경미한 입술 돌출감이 있는 환자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전문의는 이 환자에서 인매와 면조직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돌출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해서 발치를 포함한 치료 계획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전문의는 치아 보존과 비침습적인 접근을 더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간의 돌출은 허용하면서 비발치 범위 내에서 치아 배열을 개선하는 계획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 이 환자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 즉 우선순위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진단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교정과 전문의들은 엑스레이, 카메라 사진, 치아 모형, 대부분 비슷한 자료를 봅니다. 그런데도 이제 치료 계획이 달라지는 이유는 이 자료들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엑스레이 수치가 있는데 왜 말이 다르냐고 하시는데요. 엑스레이 분석 수치는 정답이 아니라 참고 자료에 가깝습니다. 같은 수치를 보고도 이 정도면 허용 가능하다고 보는 전문의가 있고 이 수치는 장기적으로 위험하다고 보는 전문의도 있습니다. 20대 초반 성인 환자인데 전치부 반대교합이 있고 엑스레이 상으로 주걱턱 경향이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전문의는 이 정도 골격적 부조화를 비수술로 해결 가능한 범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치성 보상으로 기능과 심미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연조직 변화라고 판단하는 거죠. 반면에 다른 전문의는 이걸 치료의 한계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수술로 진행할 경우 전치 경사 증가나 장기적인 안정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수술을 병행한 교정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를 보고도 한쪽은 해결 가능한 범위, 다른 쪽은 수술을 고려해야 할 한계로 해석한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전문의마다 다른 임상 경험과 치료 철학입니다. 수많은 케이스들을 치료하면서 어떤 방법이 안정적이었는지,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경험이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치료 후 재발을 얼마나 엄격하게 보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치료를 수백 번, 수천 번 시행하면서 실제로 어떤 결과를 받는지가 현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혼합치료기 후반의 클래스 2, 무턱 경향 환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전문의는 성장기 환자에서 기능성 장치를 활용한 성장 조절 치료로 좋은 결과를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장 가능성을 적극 활용해서 1단계 성장 조절 치료를 시행하는 계획을 선호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전문의는 과거의 성장 조절 치료 후 예측과 다른 성장 양상이나 2차 치료가 반드시 필요했던 경험, 아이들의 협조도가 부족해 충분한 성장 조절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경험을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장 변동성을 큰 불확실성으로 보고 성장 완료 후 교정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성장 조절 치료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결과를 더 많이 경험했느냐에 따른 치료 철학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 진단 해석,
임상 경험과 철학이 쌓이면서 각 전문의의 치료 선택, 안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의 범위가 형성되고 그 결과가 치료 계획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상담실에서 이 몇 가지만 확인하셔도 치료 방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 이 치료를 추천하는지, 치료 계획이 이해가 되는지, 치료 계획의 장점뿐만 아니라 한계와 위험도 함께 설명하는지, 교정 치료 이후의 유지 관리 방법과 안정성까지 이야기하는지, 나의 현재 상황과 생활 패턴을 고려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정 치료는 누가 맞느냐를 고르는 치료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치료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치료 계획이 다르다는 건 불안해하실 일이 아니라 여러 전문적인 시각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교정과 전문의를 신뢰하고 치료를 시작하신다면 그 자체로 이미 좋은 출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교정과 홍수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